안녕하십니까. 세이버즈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이승욱입니다. 저희 팀의 발표 주제는 서울시 야생조류 인공구조물 충돌 사고 우선조치 지역 제한입니다. 네, 목차는 서론, 데이터 수집, 분석, 결론으로 구성됐습니다. 본 발표에 앞서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새가 유리에 얼마나 많이 부딪혀 죽는지 아십니까? 네. 무려 1년에 800만 마리에 달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2만여 마리의 새가 투명구조물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새가 투명구조물의 충돌에 죽는 이유는 새들의 특성에 있습니다. 새들은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800만 마리라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도심과 생태계의 공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류는 생태계의 순환의 핵심 역할을 하며 우리가 도심 속에서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에 저희는 조류 충돌 사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조류 충돌 사고 800만 건 중 97%는 도심 내 건물에서 3%는 방음벽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대전,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는 시범 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류 충돌 저감 정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건물 밀집도와 서식 환경은 조류 충돌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물이 제곱킬로미터당 약 980개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 밀집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식생 환경 역시 전체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류 충돌 사고의 위험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사실들에 주목하여 저희는 서울시에 조류 충돌 저감에 대한 관심과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저희 분석의 순서도입니다. 저희는 클러스터링을 진행합니다. 네. 그럼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국립생태원 조류 충돌 지점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충돌이 특히 많이 보였던 지점들을 정성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조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둘째, 투명창과 식생 환경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셋째, 대중교통 관련 구조물에 충돌선이 많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의 5개 주요 변수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조류 서식지 관련 변수입니다. 관찰 데이터 분석 결과 피해량이 많은 텃새 중 상위 6개 종의 서식지를 선정했습니다. 서식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건물의 수를 집계했습니다. 이 500m는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행동 대응 지침을 참고하여 적용한 활동 반경입니다. 다음은 각 행정동별로 버스 정류장, 지하철 출구, 공원의 수를 집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 면적을 합산하여 동별 건물 밀집도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빛공해 변수입니다. 야간 건물 조명량을 절반만 줄여도 충돌 사고로 인한 조류 폐사율을 59%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2021년 올해 1일 야간 빛공해 및 빛공해 양의 평균을 보여주는 빛지도를 활용해 값을 추출했습니다. 이제 분석 내용입니다. 저희는 클러스터링을 진행합니다. 클러스터링에 앞서 선정한 요인들만으로 군집을 분류했을 때 정확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주성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총 3개의 주성분이 78%의 설명력을 가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주성분 3개를 가지고 K-민즈 클러스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최적 군집 개수를 5개로 선정했습니다. 아래는 클러스터링한 결과로 나온 5개의 군집을 시각화한 내용입니다. 이 군집들 중에서 우선조치 군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선정한 변수들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AHP 기법을 사용해 가중치를 도출했습니다. 일관성 지수가 1%로 나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중치를 적용해 행정동별 점수와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동별 순위와 군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도출되었습니다. 좌측 하단표를 보시면 1번 군집과 3번 군집이 충돌 가능성이 높은 군집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분석에서 1번 군집과 3번 군집의 특징을 추가로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우선 1번 군집은 공원수가 많아 서식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으면서 대중교통시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빛공해와 건물 면적비가 낮습니다. 따라서 건물수가 적은 도심의 경계지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군집은 6종 서식지 인근에 건물수가 많았고 나머지 변수도 상대적으로 평균 이상 수준을 보입니다. 따라서 서식 환경과 도심 환경이 혼재되는 지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산출했던 순위를 통해 각 군집의 상위 3개동을 도출했습니다. 1번 군집은 양재일, 홍은이, 불광 1동이, 3번 군집은 화곡본동, 종로 1, 2, 3, 4가동, 충현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출된 동들에 대한 세부 제한 사항입니다. 우선 1번 군집은 도심의 경계지역을 주목해야 하는 동들입니다. 지하철역 출구와 버스 정류장의 투명 구조물에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및 자외선 차단 필름을 부착할 것을 제한합니다. 또한 공원 근처 건물들의 유리창을 조류 충돌 방지에 적합한 디스플레이로 제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3번 군집은 서식 환경과 도심 환경이 혼재된 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라이트아웃 캠페인을 제한합니다. 라이트아웃 캠페인은 퇴근 시간 이후 커튼을 친다거나 사무실에 불을 끄는 것과 같이 건물의 야간 조명량을 줄이는 활동입니다. 또한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 혹은 아크릴 물감으로 패턴을 그리는 활동을 제한합니다. 종합적으로 서울시에 어떤 정책과 캠페인이 필요할지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건축물 건축 시 설계 단계부터 유리창에 자외선 차단 기술을 도입하는 등 조류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근 시 커튼치기, 사무실 불 끄기 같은 활동을 시민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한 기대 효과는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예산의 효율성 증가와 조류 충돌 문제의 공론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저희 분석의 한계와 의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쉬웠던 점은 조류 충돌 관찰 데이터의 부족으로 분석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건물별 유리창 데이터가 전무해 대체 데이터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할 수 있고 행정동별로 맞춤형 정책이나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조치 지역의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면 조류 충돌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 참고문헌 툴입니다. 발표 마무리하면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도 많은 새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